예,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주간 스포츠로 한 주간의 뜨거운 스포츠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스포츠 전문 작가 이유미 씨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프로배구의 흥국생명 사태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총체적 난국이라는 말을 이럴 때 써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권순찬 감독을 경질한 뒤에 뒷수습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감독 나가고 감독 대행도 나가고 새롭게 선임된 김기중 감독도 경기에 계속 나서지 않더니 결국 데뷔전도 치르지 못하고 여론 악화의 부담 때문인지 감독직을 고사했습니다. 예. 이로써 새 감독을 선임해서 사태를 일단락하려던 흥국생명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고요. 윗선에서 개입해서 배구단을 운영하려다 논란만 키운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발이 묶여있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예. 이런 상황이 흥국생명을 맡을 감독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요. 예. 결국 흥국생명은 뒤늦게 고개를 숙이긴 했습니다. 구단주 명의로 경기 운영 개입 논란, 감독 사퇴 등의 논란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앞으로 배구단의 주인은 흥국생명 기업이 아니라 선수들과 팬들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다시는 실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사과문을 발표했는데요. 네. 하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서 흥국생명의 위기 대응력 부족이 여실히 드러났고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는 게 쉽지 않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흥국생명이 김대경 감독 대행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김대경 감독 대행이 코치였거든요. 같이 네. 공을 던져주면서 토스를 해주면서 이렇게 훈련을 하던 코치가 감독 대행 역할을 하니까 네. 사실상 그 훈련을 할 수 있는 코치는 지금 한 명밖에 남지 않았다고 그래요. 결국 남아있는 코칭 스태프와 선수들의 부담만 나날이 가중되고 있고 코치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본인들도 나가면 네. 누가 선수들이랑 같이 훈련하고 경기를 하냐. 그래서 일단은 버티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팬들의 실망도 더 커져만 가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네, 그러게요. 빨리 어쨌든 수습이 돼서 팀이 좀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네. 자, 그리고 러시아로 귀화해서 빅토르 안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던 안현수 선수, 전 중국 쇼트트랙 대표팀 코치였죠? 네. 국내 팀 코치 면접을 봤다고 해서 또 논란이 일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중국 코치를 맡았던 구 안현수, 현 빅토르 안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예. 친전 성남시청 쇼트트랙 코치에 지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팬들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을 등지고 다른 나라에서 성취를 이뤄낸 뒤 필요에 따라서 국내 복귀를 선언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 여론이 지금 거센 가운데 중국 팀을 맡았던 김선택 코치도 같이 면접을 봤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국 빙상 지도자 연맹도 두 명은 논란과 징계로 국내 지도자 활동이 어려워지니까 중국 팀으로 갔다 이런 말을 하면서 두 명의 국내 복귀 추진에 깊은 우려를 표하는 성명을 내기까지 했습니다. 네. 또 반면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안현수의 실력과 경험은 증명이 됐으니까 이게 지역 빙상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의 목소리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예, 예. 네, 빅토르 안이 자신의 선수 생활을 연장을 위해서 귀화를 선택했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거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부분이고 이해도 가능한데 예. 또 이번에 이제 성남시청의 면접을 본 것도 어찌 보면 직업 선택의 자유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안현수의 국내 복귀 시도를 보는 여론이 차가운 건 국내 팬들은 다른 것도 아닌 한국 대표팀의 최대 라이벌인 중국 대표팀 코치로 선임이 된 것. 그러면서 러시아에 이어 중국 선수들에게도 훈련법과 우리의 기술을 좀 노출했을 것이다. 이런 의견들 때문이거든요. 예, 예. 게다가 이제 올림픽 때 중국이 한국의 최대 라이벌인데다가 홈 이점을 살려서 유리한 판정을 이끌다는 논란이 컸고 그게 우리가 피해를 보기도 했잖아요. 올림픽에서. 예. 그 지점 때문에 아무래도 안 좋은 시선이 큰 것 같습니다. 어제 면접을 봤고요. 이번 달 말에 합격자가 날 예정이라고 하는데 합격 발표가 날 예정이라고 하는데 좀 성남시청 입장에서는 여론을 무시할 수도 없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지금 뭐 과거의 행적에 대해서 서운한 면이 뭐 없잖아 있겠습니다만은 실력으로 사실 또 겨뤄야 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일단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안현수 선수의 실력이라든지 또는 안현수 선수가 지금까지 해왔던 뭐 여러 가지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아마 결격사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조금
뭐 해명 아닌 또 그 팬들을 위한 자신만의 생각을 좀 밝히고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타당하게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좀 팬들 입장에서는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그 안현수 선수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선을 본인 스스로 좀 헤쳐나가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번에도 취재진들이 어떤 말을 원했을 때 물론 뭐 할 수 있는 말은 없었겠지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고 그냥 면접장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안현수 선수가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앙금들은 좀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뭐 비판적인 여론이 있는 게 뭐 분명한 부분인데 그렇지만은 팬들에게 충분하게 설명할 기회가 좀 아쉽다. 그런 점을 지적을 해주시네요. 그렇습니다. 자, 축구협회발 뉴스들도 좀 많죠? 네. 먼저 대한축구협회가 지난 카타르 월드컵 기간 동안 불거진 트레이너 논란에 대해서 해명을 했습니다. 월드컵이 끝난 지가 꽤 됐는데도 이런저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니까 축구협회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입장문을 냈고요. 그러면서 이제 선수들이 안덕수 트레이너를 협회 스태프로 일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안덕수 씨가 필요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정식으로 지원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개인 SNS를 통해서 이제 구체적인 근거 없이 안덕수 그 트레이너가 협회와 의무 스태프 그러니까 축구협회에서 고용한 의무 스태프를 공개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사실 그동안에도 선수들이 개인 트레이너 동행을 요구하는 문제로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던 것은 사실인데 그래서 축구협회에서도 이번에는 개인 트레이너와 관계를 새로 정립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관련 규정을 정하겠다라는 걸 입장문을 통해서 밝혔거든요. 네, 쭉 보면 이런 문제가 불거지게 한 축구협회도 그러니까 교통정리를 못했으니까요. 그리고 개인 트레이너로 와서 공개 저격한 안익수 씨도 저는 안덕수 씨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다시 없으려면 축구협회가 선수들에게도 개인 트레이너를 동행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수준 높은 트레이너를 선임한다거나 아니면 개인 트레이너를 동행한다고 했을 때 현실적인 규정들을 만드는 것이 이제는 중요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 관련 규정이 따로 만들어져 있는 건 아닌 거죠? 네, 아직은 이제 원래는 개인 트레이너를 동행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규정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편법 아닌 편법을 통해서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이제 손흥민 선수 트레이너로 알려져 있거든요. 안덕수 씨가 왔었고 그러면서 다른 선수들도 조금 케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본인은 이 안덕수 씨의 그 마사지가 훨씬 더 본인의 몸에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선수들도 있으니까 그쪽에 가서 나는 받겠다 이러면 또 축구협회에서 선임해서 데려온 공식적인 의무 트레이너들에게는 또 불만이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로 이견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교통정리하고 규정을 마련하는 것 이것이 이제 다음 월드컵이라든지 이런 걸 준비하는 데 있어서 축구협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수들 입장에서 규정 마련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수준이 좀 높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유럽화가 늘어나면서 이런 트레이너들의 수준을 보는 눈높이도 지금 높아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어떤 트레이너를 선임하고 그런 것들을 대책을 마련하는 것 이건 축구협회 몫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좀 부족하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축구 대표팀 사령탑 선임 과정을 총괄할 마이클 밀러 축구협회 신임 국가대표 전력 강화위원장. 자, 이 마이클 밀러가 기자회견도 했었죠? 네, 외국인 위원장이라 좀 생소하시기도 할 텐데 밀러 위원장은 2018년 4월 축구협회 지도자 교육 강사로 부임하면서 한국 축구와 인연을 맺었고요. 10월부터는 한국 축구의 중장기 정책을 수립하는 기술발전위원장을 두 차례 지낸 적이 있습니다. 이제 독일 출신 위원장이 선임이 되면서 대표팀 감독도 외국인 감독이 유력해진 것 아니냐는 식약도 있었는데 밀러 위원장은 이 부분은 국제적으로 생각하겠다 이러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했고요. 감독 선임의 기준도 뭐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라고 밝히면서 주요 항목이 임기에 대해서는 정해진 건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장기 계약이 나을 것 같다라고 본다라는 설명을 했거든요. 그리고 선임 시기도 빨리빨리보다는 절차에 따라 확실한 감독을 선임하겠다라면서 서둘지는 않겠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주간 스포츠 한 주간 이유미 스포츠 전문 작가로부터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자, 이 작가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